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머니 오늘도 기업의 생생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농업 전문기업 대동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가정집에서 식용 채소, 허브 등을 손쉽게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재배기를 내놨는데 이 제품의 핵심 차별점은 AI 기술을 활용한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습니다. 김웅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배기 내부, 층층의 재배칸 속에서 초록빛을 뽐내는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동이 선보인 가정용 AI 재배기는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과 AI 분석 기술을 통해 식물을 인식하고 성장 과정을 분석합니다. 또한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해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농업 시장만을 이제 시장 타겟으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시장을 넓히고 이제 일반 가정, 그러니까 B2C 시장으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동의 이름이 농민들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동은 올해 처음으로 1월에 열릴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 참가하며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용 로봇, 그리고 AI 식물 재배기를 주력 아이템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미래농업 리딩 기업을 목표로 내세운 대동은 스마트 파밍 기술과 혁신적인 상품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동 AI 가정용 재배기에 연결된 앱이고요. 이 식물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나온 현재 그 생육 예측 기능, 현재 생육 무게,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될 수확량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대동은 올해 대동 AI 랩과 대동 로보틱스를 설립하며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동 AI 랩은 그룹 내 모든 제품 라인의 AI 전환을 담당하며 대동 로보틱스는 로봇 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 대동은 북미, 유럽, 호주를 제일 메인 시장으로서 공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농기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만 대 정도 감소한 거에 대비해서 저희 대동은 반대로 23년 대비 24년 유럽 시장의 매출이 약 10%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신시장으로 지난해 말에 튀르키예 시장을 진출했고 올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하는 또 하나의 시장 진출 성공 쾌거를 거뒀습니다. 대동은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의 선두 위치를 넘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일상을 잇는 대동의 도전이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창출하며 농업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우수 AMS의 자회사인 우수 TMM이 첫 전동화 부품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연간 4만 대의 전동화 제품 모터 부품을 만들 수 있는데 회사는 향후 UAM 추진 체계에 들어가는 항공용 모터 생산 라인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화 구동모터 장착용 스테이터 코어가 장비에 투입되자 고정밀 레이저가 슬롯 하나하나에 번호를 각인합니다. 옆에선 번호가 새겨진 슬롯마다 절연지를 삽입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선 구리도체 도선이 빠르게 회전하며 와인딩 공정이 진행됩니다. 우수 AMS의 자회사 우수 TMM이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구축한 전동화 부품 생산 공장입니다. 모터 제조 공정은 스테이터 아세이 공정, 로터 아세이 공정, 그리고 모터 조립 및 테스트 공정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정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소 15에서 17공정 정도가 구성이 되어야지 한 개의 모터가 완성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터 어셈블리, 즉 모터의 일부 부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연간 생산 능력은 4만 대 수준입니다. 특히 우수 TMM이 생산하는 모터 부품 1개에 총 24개의 고성능 연구자석을 탑재해 모터 크기와 전력 손실을 줄여 고효율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자석 모터를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효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모터의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수 TMM은 이전까진 프로토타입으로 모터 부품을 제작하다가 최근 고객사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내년 2월 달부터 저희가 골프카트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해상용 스내기 해서 양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물류 건설기계까지 양산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 TMM은 카이와 UAM 추진 체계까지 개발 중인 만큼 현재 모터 부품보다 더 큰 항공 추진 시스템 생산 라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엔 항공 추진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 항공 표준 규격 제품 안정성 검증 시험에 나선 상태. 개발 완료된 모터로 해서 지금 DO160G 실내성 시험을 진행했으며 내년은 되면 최종 실내성 시험과 성능 시험을 마친 후에 양산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모회사인 우수 AMS도 신규 수주에 따른 신규 라인을 대거 확충하고 있는 상황. 우수그룹 국내외 사업 부문과 전동화 사업 부문의 신규 공급이 동시에 시작되는 만큼 향후 경영 실적 변화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우리 팍스경제TV는 기업 기사를 쓸 때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IR 전망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GMBS 에코의 취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즈마 웨트 스크러버 조립 현장입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크러버는 첨단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무폐수 플라즈마 스크러버입니다. 플라즈마 웨트 스크러버에서 한 단계 발전한 차세대 스크러버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적 매출액은 893억 원. 회사는 올해 초 지난해 실적 대비 15% 성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하는 건데 일부 수출 물량에 차질을 빚으면서 목표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목표 수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올해 실적이 좋았던 내수 부문은 물론 중국과 미국, 인도 등 해외 수출 비중도 내년엔 더 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출 쪽에 그 인도의 태양광 시장에 그 매출이 많았었습니다. 되게 이제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이제 그 걔네 이제 설치 그러니까 셋업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차, 3차 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매출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멀티플렉스 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멀티플렉스라는 쪽이 있는데 그쪽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GMBS 에코는 내년부터 신사업과 기존 주력 사업 위주로 당초 목표했던 매출 1,000억 원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전문 기업인 D&T도 다행히 올해까지 5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 당초 목표했던 수치보다는 낮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와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전문 기업 D&T가 5년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매출 실적은 연초 회사가 목표했던 전년 대비 50%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기차 캐즘, 그다음에 미국 대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역할들로 인해서 그게 좀 성과를 달성하기는 좀 모자랄 것 같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판단으로서는 작년 매출의 한 10% 이상 선회하는 D&T 사업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2차 전지 사업입니다. 특히 레이저 노칭 장비는 D&T의 핵심 수익원이자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배 대표는 회사의 차기 제품인 유지부 커팅 장비에 대해 현재 고객사 요구사항을 맞추고 있다며 내년이면 공급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부 커팅도 올해 10월에 고객사와 품평회를 다 마쳤고 그리고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또 한 단계 저희한테 또 새로운 니즈를 또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D&T는 전기차 시장의 침체와 캐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무지부, 유지부 커팅 장비 판매 영역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까지 확장한다는 계획. 캐즘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SS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SS 시장에 관련된 장비를 또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ESS 시장을 좀 더 확장시켜서 넓혀 나갈 거고요. 이외에도 정부 국제 사업으로 전고체 레이저 노칭 장비도 고객사와 협의하며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네, D&T 취재한 배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D&T의 매출은 이제 꾸준히 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주가입니다. 고점 대비 80%나 급락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대표이사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선 이유가 어떻게 됐든 투자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까지는 회계상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성민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은 적자들로 인해서 회계상으로 저희가 올해에는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올해 마지막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부터는 저희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컨디션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재원은 다 확보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 네, 그렇다면 배 기자, 이 자사주 매입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모는 아직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기간은 내년 2월 이후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민 대표는 자사주 매입 기간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발언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 4분기 한 2월 달쯤 돼야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24년도에 관련된 총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이제 자사주 매입 계획 플랜을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기 이내에 아마 다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 안에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에는 없지만 자, D&T 이 회사는 배 기자가 지난 봄에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2025년이 되면 이제 D&T가 최대 매출을 찍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D&T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캐즘 한파가 좀 길어지다 보니 배 대표도 회사 성장성과 관련해선 이번엔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업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직 매출 인식도 안 된 수주가 800억 원 가량 채워져 있는 만큼 현재 주가는 별개로 실적 성장은 계속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 대표 이야기 마저 보고 오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수주 잔고가 이미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0억 가량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800억 정도 되는 수주 잔고가 이미 확보돼 있고 내년에 또 다른 지금 하고 있는 ESS라든가 그리고 또 신규로 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전고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매출 인식이 아직 되지 않은 네, 한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업 취재 AS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험난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내년에는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와 밸류업 수혜주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이른바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10% 가까이, 코스닥 지수는 20% 넘게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30% 이상 급등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내년에는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악재가 선반영된 지금 역발상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1년 1월이겠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역발상 투자로 미국 증시 비중을 늘리셨다면 좀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지금도 그와 정반대의 국면이 아닌가. 또 2025년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 재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입니다. 미국이 이 한국의 조선사와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성장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도 꾸준히 주목할 이슈입니다. 최근 밸류업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정부의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정치 이슈 때문에요. 하지만 이걸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 수익주주 그리고 주주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선은 좀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기업종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최근 금리가 좀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불안정해진 모습들이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컨빅션이 좀 더 강해지게 된다면 저희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성장하는 산업을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2배나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자, 이번 겨울 독감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김효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독감 환자 수는 인구 1000명당 13.6명입니다. 지난해 8.6명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로 독감 환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염력이 강하고 동반되는 통증이 많은 이른바 걸리면 더 힘들다는 A형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이 얻어맞은 듯한 통증, 그래서 이제 근육통이라고 하죠. 전신 근육통이랑 고열이 전형적으로 제일 많고요.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이제 그 장염 증상처럼 배가 아프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유아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됐던 기존 독감과는 달리 올해는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던 1, 2년 전과 달리 마스크 해제 등으로 개인 위생에 주의가 소홀해지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저질환 환자, 특히 평소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일부 스테로이드 같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전신성 감염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백일해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산소 운동과 같은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도 당부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금연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연말에 또 이제 술자리가 많은데 술 많이 드시면 면역이 억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주, 절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등 올바른 예방수칙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천여가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하철 5개 노선 환승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펜타 역세권입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해 짓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오전부터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단지는 지상 최고 49층으로 들어서며 아파트 999가구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 중 800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단지는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망우역과 7호선 상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망우역은 KTX 강릉선과 KTX 중앙선이 정차하며 향후엔 GTX B 노선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지금 중랑구에서는 기존에 이제 대형 평형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신규 아파트로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있으신데, 일단 저희는 중대형 평형을 절반 정도 구성을 해서 수요자들도 대형 평형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저희는 대형 평수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요 앞에 코스트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철역도 가깝고. 단지는 1층 공간에 공공 보행로를 만들고 정원 다리를 배치해 각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답답한 느낌을 없애고 개방감을 확보한 것입니다. 상가에는 식음료 브랜드,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평형은 넓은 거실과 광폭 주방이 장점입니다. 전용 98제곱미터는 광폭 주방이 기본형이며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118제곱미터입니다. 6.7m 길이의 광폭 거실이 적용됐습니다. 기본형을 포함해 총 4개 형태의 평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근 트렌드가 이제 방보다는 거실 위주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알파룸을 만들어서 이제 거실이 필요 없고 방이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이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봉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2,500세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학교와 상권, 공원 등 다세대 입지를 갖춘 단지가 이 의왕 월암지구에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전영석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 월암지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방문객들이 내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궁금한 점들을 상담사에게 물어봅니다. 단지는 총 703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 75,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택지 지구에 들어서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구 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29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며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새로 조성됩니다. 3기 신도시 수혜 지역인 월암지구 내 유일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주택으로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의왕 고천, 군포 대야미 등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모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단지는 GTX-C 노선이 예정된 의왕역이 인근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의왕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준수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왕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약자 수도 작고 초반에 보이는 경쟁률은 다른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 낮게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한두 달 흐르면 완판되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품성도 주목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5.1m 폭의 광폭 거실을 선보였습니다. 34평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의 방이 마련됐는데 이곳은 총 5개의 방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해 약 40평 크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특히 침실을 지나 보이는 알파룸은 서재나 취미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세권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올 4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소원하는 모든 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오렌탈 전공은 선박 크레인 분야 월드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DNT는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전기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에서 보여주신 지난 한 해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2025년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 국내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힘들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내년에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니테크노의 대표 이민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매일매일 희망찬 하루로 채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팍스경제TV와 시청자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